자, 여러분 이어가지고요. 법인세 기간감 배분의 특수모형 좀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보소득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에 조정해주는 거 공부했었죠. 근데 이 유보소득 말고 유보소득 같은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네모 5번 결손금 등의 세금 효과예요. 특수모형입니다. 일시적 차이의 특수 상황이에요. 일시적 조정의 특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1차 시험 문제에서는 과거 20여 년간 딱 한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용으로는 말문제 대비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2차용으로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이건 특수모형이니까 제가 2차용 수준까지 끌어올리진 않을 거고요. 1차용 말문제 대비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연법세 자산은 차감한 일시적 차로 인해 발생하지만 결손금 등의 2월 공제와 2월 세액 공제가 인한 경우에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 세법 공부하시면 이거 배우셨죠? 결손금의 2월 공제랑 소급 공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세법 법인세법 적어드렸죠? 내국법인의 각 사업료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료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각 사업료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료 과세 표준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즉 뭐 회계상의 이익에다가 영구적종, 일시적종 반영해서 뭐 만들어내죠? 각 사업료 소득 금액을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회사가 과거 10년 전까지 결손금이 누적돼가지고 2월 된 금액이 있으면 2월 결손금 공제까지 반영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세 표시 만들기 때문에 이 2월 결손금이란 것도 소득 공제 효과, 차감할 일시적 차이처럼 마이너스 유보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요건 그래서 말문제에 대비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세법상 입금보다 손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결손금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면 10년간 이월하여 과세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결손금 이월 공제라고 한다.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게 되면 미래 과세 감소하고 법인세 금액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차감할 일시적 채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이는 결손금 이월 공제는 결손금 이월 공제는 이상하게 떴네. 이게 뭐지? 잠깐만요. 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끄고요. 다시 열겠습니다. 자, 결손금 이월 공제. 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결손금의 이월 공제라는 법인세 효과는 미래 과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말문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결손금의 2월 공제도 결손금 발생하면 이연법인세 자산, 즉 결손금 발생한 연도에 마이너스 결손금 발생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연도 2월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것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다시 결손금 2월 공제로 이연법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이십니다. 이것만 말문제 대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말문제 대비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하나 더. 결손금 2월 공제도 있지만 결손금 뭐도 있습니까? 소급공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2월 공제 방법 외에도 소급공제할 수도 있다. 자, 밑에 각주에 보시면 법인세법 규정을 제가 적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년도 결손금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년도 속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세가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결손금에 대해서는 13조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줄 치겠습니다. 환급해 줄 수가 있다. 소급공제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와는 관계없다. 따라서 노란색 줄 치겠습니다. 말문제.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무슨 법인세 자산? 당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요 말문제. 물론 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소급공제랑 유월공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소득으로 보내가지고 차감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차감할 일시적 차이 효과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하지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 정도 소득을 앞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급이니까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거니까 이 효과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뭐다? 당기법인세 자산. 즉 미래의 소득을 절감하는 거라면 나중에 덜 낼 세금이지만 앞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라면 환급세액이거든요. 환급세액은 이연이 아니라 당겨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당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감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나중에 2차 연습서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월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2월 세액공제도 비슷해요. 근데 2월 세액공제는 뭘 알고 계셔야 돼? if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이게 세법에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국가가 조세 혜택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세액공제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최소 납부 세액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최저한세를 규정이 있어. 세액공제 받으래도 이것만큼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줘야 된다. 그럼 세액공제 중에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결승금처럼 2월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돼. 그럼 이것도 차감할 일시적 차이 효과처럼 나중에 세액 덜 낼 세금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줄치겠습니다. 2월 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미래 과세수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래 과세수도 발생 가능성 높다는 얘기가 곱하기 세우라면 미래 납부세액 발생 가능성 높은 경우,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말 문제 대비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2월 되는 거니까 단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줄칠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말 문제로. 아무튼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뒤로 2월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되는 거고, 차감한 일시적 차이 같은 결손금들이 앞으로 가버리면 소득금액을 과거의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 환급받는 거니까 단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예제 풀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2차 연습서 보시면 거기서 더 자세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모 6번. 법인세 효과의 재무상태 표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건 주인공이 법인세 비용, 손익계산서 표시였죠. 지금은 뭐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세금 내는 효과, 단기법인세 부채, 단기법인세 자산. 단기법인세 자산은 보통 언제 나와요? 선급법인세, 미리 납부한 세금이 1년 총 세금보다 작으면, 아니죠. 미리 납부한 세금은 1년 총 세금보다 크면 중간 연합한 세금을 일부러 환급받게 되거든요. 혹은 소급공제로 인해서도 환급받을 수가 있고, 그게 단기법인세 자산이고요. 단기법인세 부채는 기납부세액이 좀 작아가지고 추가 납부할 때 발생하는 계정금액이 단기법인세 부채예요. 단기법인세 자산은 혹은 단기법인세 부채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법인세는 일단 줄치겠습니다. 단기법인세 자산과 단기법인세 부채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를 표시한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라는 거예요. 왜요? 만기가 몇 개월이다? 이유는 만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부채라는 거예요. 말문제를 알고 계시면 돼. 요거는 말문제. 그리고 요것도 말문제. 서로 간에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요? 단기법인세 자산은 환급세액이고 단기법인세 부채는 추가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환급과 추가납부가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표시할 수 있다. 원칙은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언제? 국가가 순액으로 과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즉 환급세액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국가가 차액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상계시켜보는 게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요건 나오는데 요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상계해가지고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번 읽어는 볼까요? 요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권리니까 기업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가지고 국가한테 청구한다라든지 국가로부터 뭐 한다? 납부해야 된다라는 경우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상계하여 결제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할 의도도 있다라면 그냥 상계해가지고 순액을 표시하는 걸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다음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 상계에 관한 규정은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과 금융부채 상계 논리와 유사하다. 이 무슨 말일까? 유사하다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보여드릴까? 여기도 보이지 말고 이 상계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우리 재무제표와 공시라고 해서 중급회계 1관 3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에 상계 얘기가 나와. 자, 이걸 제가 읽을 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가 600이 있어. 받을 돈 6천이 있고 줄 돈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600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 하는 겁니까? 원칙은 따로따로 표시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출 채권은 순금액 400으로 적을 수가 있어. 그 예외가 방금 전에 보신 예외랑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이 채권 채무가 법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차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얼마로 보여주는 게 400으로 보여주는 게 더 유효한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인 경우가 있거든. 받을 돈도 비사고 줄 돈도 비사다. 그리고 상대방과 무슨 약정이 맺었다? 차액으로 결제할 약정을 맺었다면 법적으로도 차액 결제 가능하고 이 회사가 또 그렇게 할 의도가 있다라면 순액 받을 돈이 얼마가 있다? 400 있다. 즉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을 돈도 비사채권이고 줄 돈도 비사채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냥 순액으로 얼마? 400으로 상계에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가 마찬가지야. 여기가 단기법인세 자산이고 여기가 단기법인세 부채라면 동일과세당국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 그냥 400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단기법인세 자산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이 없는 재무제표에서는 단기법인세 자산과 단기법인세 부채의 상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하나의 기업 재무제표에서는 법인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빼고 그리고 세금을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법인에서는 상계요건을 만족하는 거, 이 양가 1번과 양가 1번을 만족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속기업을 포함한 무슨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A와 B의 연결재무제표. 여러분 법인세법 배우셔서 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원칙은 법인별 과세거든요. 근데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결납부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하고 있고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상계에서 개정과목 한 개로 쓸 수 있다. 개정과목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줄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이거부터 먼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왜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이게 한 번 유보가 됐기 때문에 3월 31일 거기서 또 1년이거든요. 적어도 그럼 몇 개다? 적어도 1년 3개월 위에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이상의 뭘 가지고 있다? 만기, 임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 단기법인세 자산부채는 당장 내야 되는 거니까 3개월짜리 만기고 여기서 한 번 유보가 돼버리면 법인세법은 1년에 한 번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3개월 영주로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로 표시한다?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 표시한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냐면 3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있어요. 유동 항목의 표시.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 나오죠. 재무제표 작성의 사례 3장에 있는 거고요. 여기 단기법인세 부채란 게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란 게 있죠. 19장 종반. 적어드렸네. 만기 3개월, 만기 1년 3개월 이상. 빨간색 밑에 있을 거예요. 단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유동 항목이지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 항목이고 법인세 회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니까 19- 여기 31페이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정 과목도 서로 간에 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한다면 단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도 상계가 되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도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즉 개정 과목을 2개 쓰는 게 아니라 개정 과목을 몇 개 쓸 수도 있다. 1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은 지금은 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이 없는 단일법인에서는 상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종속기업이 있고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삼성전자 재무제표 가지고 샘플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예요. 삼성전자만 있는 거야. 삼성전자 독립법인. 혼자만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여기 뭐가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마이너스 수입으로 추인될 금액의 세율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111100이라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있지. 여기 지금 대변조가 보시면 뭐가 없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개정 과목은 없죠. 삼성전자는 독립 혼자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도 법인 혼자만의 법인이고 회사 한 개만 들어와 있으니까 세금은 다 상계에서 차가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법인세 자산부채도 개정과목 몇 개? 한 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도 개정과목 몇 개? 한 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 보여드릴게.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거의
한 100여 개 정도의 종속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100여 개가 아니라 한 240여 개인데 아무튼 종속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까? 몇 개의 종속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주석가 보시면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는 228개네. 삼성전자 한 개와 228개의 종속기업, 즉 229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게 여기 있는 뭐라는 겁니까? 연결재무상태표라는 거야. 228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계종과목.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종과목도 있고 대변 쪽에 뭐도 있습니까?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계종과목도 있죠. 왜? 삼성전자가 이 전 세계의 법인이 다 흩어져 있잖아. 그럼 연결 납세 제도랑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어. 과세등급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입법자산,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부채, 그 세금 효과에 대해서는 입법세 부채를 따로따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온다면 따로따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계정과목 순액으로 한 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에 그럼 의미가 있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상계하든 상계하지 않든 자본에 미친 요건은 똑같거든요. 어떤 문제? 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상계 요건 만족하지 않으면 계정과목 2개를 다 답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상계 요건 만족하면 둘 중에 하나의 계정과목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금액으로, 상계후 금액으로 그런 것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특수모용, 마지막 특수모용이고요. 현재가치. 현재가치 무슨 얘기? 유보가 1년 유보가 될 수도 있고 2년 유보가 될 수도 있고 3년 유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추인되는 효과가. 그러면 1년 유보된 거 12개월, 2년 유보된 거 24개월, 3년 유보된 거 36개월이니까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유보소득 곱하기 세율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혹은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의 금융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입니다. 노란색 줄칠게요. 이연법인세 자산가부채는 현재가치 평가를 배제한다. 장기성으로 결제되는 세금이지만 금융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약속, 현재가치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유는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추인 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반드시 1년 이내 추인되고 반드시 2년 이내 추인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 또 회사 의도와의 추인 시기를 뒤로 늦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1.1의 1제곱, 나누기 1.1의 2제곱, 나누기 1.1의 3제곱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계처리가 훨씬 더 쉽겠죠. 단순 합계 기준으로 입법자산과 입법부채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간감 배분이에요. 그리고 기간감 배분만 있는 문제를 제가 뒤에 객관식에서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6번 이렇게 풀어드린 거죠. 자, 그 다음 테마가 뭡니까? 3절 법인세 기간 내 배분. 자, 기억나세요? 법인세 기간감 배분이란 건 시기를 조정해 주는 거고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은 금액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2절에서 말씀드렸던 건 기간 내 배분이 없다는 가정 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요건 이제 기간 내 배분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기간 내 배분. 여기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의 의의가 나오네.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 중 발생한 순자산 증가에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포괄이익으로 인식하며 여기서 기타 포괄순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무슨 말? 전체 자본의 증가에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배제하고 기타 포괄순이익도 배제한 다음에 단기순이익을 계산하거든요.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순자산 증가를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자본의 증가를, 세법은 모든 자본의 증가를 모른다. 과세 대상 거래를 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세법에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순자산, 즉 자산 빼기 부채인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다 뭐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주식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공부하잖아요. 자, 자기의 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이익은 아니에요. 자본거래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그것도 뭐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 금액으로 볼 때 재무회계에 생각한 이익의 범주보다 세법에 생각한 이익의 범주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같이 입금산익 기타로 소득 금액을 좀 늘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과세소득은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줄치겠습니다.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은 법인세 효과를 당기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와 기타 포괄 손익거래나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효과로 뭐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당 연도 법인사 관련 이 회사가 보는 그 손실을 그 손실의 발생 원인에 따라 배분하는 걸 기간 내 배분, 해당 기간 내 배분, 내라고 돼 있죠?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 유보소득에 대한 기간감 배분. 이건 유보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이거든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 사례를 하나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시냐면 바로 이 앞 페이지가 있죠? 몇 페이지?
기간 내 배분이 나오는 바로 앞에 여기 32페이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넓은 공간에다가 제가 칠판에 필기하는 걸 적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간 내 배분이 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에서 이익이, 여러분 이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거래이익이 10,000원 발생했고 이 거래이익 10,000원에 국가는 곱하기 세율 30%에서 3,000의 법인세를, 세법상 법인세를 부담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이 사례. 그래서 제가 이 거래이익을 다양한 종류의 거래이익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거래이익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 거래이익이 손익거래이익이면서, 하나 더 적어야 되겠다. 손익거래이익이면서 계속영업손익거래인 경우, 이 거래이익이 노란색 적어드릴게. 계속영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인 경우. 자, 회계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순자산이 10,000원 증가했고요. 이 순자산 증가의 원인이 중단영업순이익이 아닌 계속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개해? 매출 등이라고 쓸게. 매출 등 손익이다 라고 해가지고 매출 등 손익, 매출 등 이익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제가 여기다 계속영업순이익이다 라고 적어야 되는 건데 매출 등 이익으로 10,000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많이 돌았죠? 그럼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이 회사는 10,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뭘 부담하게 돼? 당기법인세 부채 3,000을 부담하게 돼. 요겁니다. 거래상의 이익이 10,000원이 있으니까 국가는 얼마 과세한다? 3,000을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다 뭐라고 분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3,000. 그래서 계속 영업에서 발생한 거래는 세전손익이 얼마인지 보여주면서 그거에 따른 법인세액이 얼마인지 보여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별도 표시한다 라고 말을 해요. 회계상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별도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거래상의 이익이 계속영업순이익이 아니라 중단영업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중단영업순이익이 뭐죠?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 회사가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접었으니까 발생하지 않는 이익을 중단영업순이익이다 라고 말을 해. 중단영업 거래에서 순자산이 증가했고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쓰고 있는 겁니다. 10,000원 증가했고, 중단영업순이익은 이런 계정 과목 사용하지 않아. 매출 등 이런 계정 과목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22장에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중단영업 관련 순이익이란 계정 과목을 그대로 이용하게 돼. 중단영업순이익 얼마? 10,000. 이 계정 과목을 그대로 이용하게 돼. 하지만 이것도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과세해가지고 당기법인세 부채.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야죠. 3,000을 부담하게 된다. 자,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럼 이 중단영업 순이익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비용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법인세 비용이란 계정 과목이 아니라 중단영업 이익이란 계정 과목에서 직접 상계를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별도 표시라고 부르지 않고 상계 표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수익이 발생했고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는데 법인세 비용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계 표시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가. 자, 손익계산서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매출 등 수익부터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가 만들어졌겠죠. 점점점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뭐 만들어내? 법인세,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으로 얼마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거 10,000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으로. 그럼 여기 이제 이게 계속영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라면 빼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란 별도 계정 과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3,000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위에는 비포 텍스 세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세금 효과는 한 줄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단영업순이익이 없다라면 이 자리를 그냥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단영업순이익이 있으면 이거를 계정과목 뭐라고 적어주는 겁니까? 계속영업 순이익이다 라고 얼마 보여주는 거예요? 7,000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 이 회사가 해당 연도에 뭐가 있다? 중단영업순이익이 있다라면 중단영업순이익은 제가 여기다 더해야 되거든요. 얼마 더한다? 그냥 이렇게 적는 거라고. 중단영업 순이익이다 라고 해서 아예 그냥 순금액으로 얼마? 7,000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 계속영업은 중요한 금액이니까
세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금은 별도 표시하는 거라고. 왜? 중요한 거라 발생하니까 정보 이용자들은 계속項目에서는 세전으로 얼마를 벌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내든지를 구분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단영업순이익은 어차피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는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그냥 세후로 한 줄로 상계해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기억나요? 중단영업순이익이 우리 어디서도 나왔다. 희석주당이익에서 희석효과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않은 중단영업순이익은 제외하고 개성영업순이익 기준으로 희석효과를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중단영업순이익은 기본적으로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한다? 상계 표시하는 거라고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3번으로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OCI 기타 포괄 이익시 OCI 세금효과. 자, 이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10,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순자산 증가가 재부재지 체해파 거래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적어주는 겁니까? 이쪽에다가 매출 등 이익이 아니라 OCI 이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셔야 돼. 세법에서 배우셨죠? 예, 기타 포괄 금융산 공정가치평가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세무조정한다라고 배우셨어? 요거 어떻게 세무조정하죠? 입금 산입, 기타 세무조정이 들어가고 동시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들어가거든요. 이중 세무조정. 세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 들어볼까? 순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럼 국가가 과세를 해야 되거든. 하지만 법인세 차감전이익에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세전이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입금산이 기타로 과세수득에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세무조정의 출발은 포괄이익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건데 기타 포괄이익은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과세 대상 수두로 보는 게 바로 입금 기타 세무조정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미실현이익이거든요. OCI이익은. 현금에 들어온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나중에 과세를 해. 그래서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세무조정으로 부인돼 버리거든요. 하지만 입금물산이 마이너스 유보지만 이게 나중에 뭐로 추인돼? 입금유보로 추인되기 때문에 OCI에 대한 세금 효과는 뭐가 나온다? 이연법인세 부채란 개정 과목으로 3,000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얘들은 단기법인세 부채, 지금 세금 내라는 거거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OCI 자산이 매각될 때 세금 내는 논리에 따라 입법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게 돼. 그럼 법인세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OCI 이익 개정 과목에서 직접 상계를 해요. 얼마? 3,000 요렇게. 뭐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세금을 노란색으로 적어주면 세전은 기타 포괄이익인데 세금이 법인세 비용 노란색이 들어가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효과 3,000을 뭐로? 기타 포괄 손익이 기간 내 배분한다라고 회계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결론은 뭐죠? 상계 표시죠. 상계 표시. 세금은 네가 부담해, 네가 부담해, 네가 부담해. 원본 소득이 관련된 세금 관련 손실을 부담한다라는 게 바로 뭐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손익계산서인데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리면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적어드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회사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만들어지고 14,000이라는 금액은 이미 무슨 금액이에요? 세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붙는 겁니까? 플러스 OCI 이익이 분계상으로 얼마가 달라붙는 거예요? 7,000이 달라붙는 거라고. 여기도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세전 표시, 세후 표시, 세후로 표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 포괄 이익은 21,000이라는 금액으로 무슨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예 세후로 표시가 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다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의 범주는 보통 당기순이익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모든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 심지어 무슨 이익에 대해서도 4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가 과세를 하거든요. 자, 요거는 요 다음 챕터 공부하는 거죠. 법인세 얘기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기본 강의할 때 뭐 설명드린 거 있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설명드린 게 있거든. 이 회사의 순자산이 10,000원 증가되는 건데 이 순자산 10,000원의 증가가 과거 오류로 인해 증가하는 거라면 어디에 직접 반영하나요? 이익 잉여금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직접 과거 미처분 이익 잉여금 X0년, 여기 다 X1년 이익이라면 X0년 이익 잉여금에 직접 반영하거든. 그리고 세법에서 이거 세무조정 배우셨을 거예요.
입금산이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들어가. 무슨 말? 회계상으로는 오류수정이익은 전기순이익에 반영하지 단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거든. 그래서 전기 오류수정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해줘. 그냥 개정 과목은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아니 이 회사가 전년도에 과세소득 만원 누락했잖아. 그럼 이걸 지금 발견했다고 돼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되거든. 근데 왜 입금 기타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에서는 전기 오류수정이익을 단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과세 대상 소득을 집어넣기 위해서 입금 기타 만원이라는 세무조정이 들어가. 그러면은 오류수정에 대해서 그만큼 과거에 세금 덜 냈으니까 뭘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단기법인세 부채로 3천을 더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럼 세금 효과는요? 여기다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분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류수정 이익 때문에 세금 냈다라면 그 세금도 뭐다? 전기 오류수정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어디서 직접 가감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과거의 이익잉여금 개정에서 직접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오류수정 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직접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무슨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예 상계 표시가 되는 거지. 상계 표시가 되고 단기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전기 포괄손익계산서 수정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요 회계 처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 중급 회계책 뒤에 가보시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특수 모형이 있어요. 자, 그게 이거예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한 법인세 효과 19장의 법인세 격습. 그게 이거예요. 여기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효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세금도 어디 반영한다? 전기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한다. 이렇게 입금산이 기타가 되면 세금 효과 반영해서 전기 수익이 직접 반영한다. 지금 제가 요 필기를 칠판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가 기간 내 배분의 마지막이 바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5번 자본거래 이익이에요. 캐피탈 거래. 회계는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쪽에 직접 반영하는데 세법이 과세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순자산이 10,000원 증가했다. 그 순자 증가가 자사주 매각으로 순자 증가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기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서 직접 반영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자사주를 팔 때 10,000원을 더 받고 파는 거야. 그럼 자기식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감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하지만 국가는 이것도 과세를 해. 뭐로요? 입금 기타. 이건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세무 조정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입금 기타. 왜 또 입금 기타 하는 거예요? 자사주 처분 이익을 국가는 과세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에 안 들어와 있어? 매출 등 단기 순이익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입금 기타를 통해서 과세할 수 있게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입금 기타가 들어갔으니까 뭐 세금 내는 겁니까? 세금 부담하는 거예요. 단기 법인세 부채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세금 내는 거니까 입금 기타니까 3천을 부담하면서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디에서 자처 이익에서 직접 3천을 까버리는 거예요. 몇 프로를? 직접 30%를. 여기다가 역시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본 소득이 자본거래 이익이니까 세금 효과도 누가 부담한다? 자본거래 이익이 부담하게끔. 이것도 그럼 무슨 표시가 되는 겁니까? 상계 표시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이거, 이 분기한 거. 이거를 법인세 무슨 배분이라고 부른다?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일관성이 있죠. 어떤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는 거야? 원본이 부담한다. 원본이 부담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원본이 부담함에 있어서 원래 자기 계정 과목을 직접 써야 되거든. 자기 계정 과목을. 이익을 세금이 줄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성영업손익에 대한 이익은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별도 계정을 이용해서 표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익 계정 과목을 줄인 형태로 분개를 해줘야 돼. 하지만 개성영업손익은 별도 표시한다. 줄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법인세 효과를 발생 원인별로 각각 배분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단기 법인세 부채랑 이연 법인세 부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분계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법인세 분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소득으로 인해서 단기 법인세 부채랑 이연 법인세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그걸 몽땅 다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분개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중단 영업 이익에서 직접 요거는 법인세 비용에 뭐 하는 겁니까? 별도 표시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다 별도 표시예요. 상계 표시예요. 상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표시? 상계 표시하고 이것도 무슨 표시? 자본거래이익도 상계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뭐가 만들어진다?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 이쪽을 무슨 배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간 내 배분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즉 세금 낸다고 해서 몽땅 다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원인별로 그러니까 해당 연도 원인별로 배분해준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어디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다. 재고자산도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재고 빼기 기말재고 이걸 몽땅 다 매출원가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팔린 거는 매출원가 비용으로, 그리고 감모된 건 감모 손실 비용으로, 손상된 건 평가 손실 비용으로, 광고 목적으로 지급한 건 광고 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원인별로 배분하는 것도 매출원가의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법인세 비용의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 금액을 배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례 있죠? 칠판에 나가는 10,000원이란 금액 기준으로 30% 보여드린 거고, 이 사례는 1,000원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제가 세율 20%를 보여드린 거예요. 간단한 사례니까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되는 거,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네모 2번부터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칠판에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모 2 보시죠. 당기손익으로 인식 항목에 대한 법인세 기간 내 배분 줄치겠습니다.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중단영업손익에서 직접 가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지금 여러분들 적어놓은 네모 2번이 있죠? 그 네모 2번이 뭐 설명하는 거다? 요거 두 개 설명하는 거예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법인세 비용은 별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단영업이익과 직접 상기하는 경우도 있다. if라면 중단영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면 그게 지금 여러분 주신 거예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별도 표시, 중단영업이익에 대해 세금 내는 게 있다면 그거는 중단영업이익과 직접 상계. 예를 들어 보세요. 계속영업이익이 20만 원이 있고 세전 중단영업이익이 10만 원이 있고 법인세율은 30%다. 일시적 나머지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10만 원, 2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단기법인세 부채 9만. 그럼 이 9만 몽땅 다 법인세 비용 분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분되고 있는 거죠. 일부는 계속영업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일부는 어디로? 중단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안 쓸겠습니다. 여긴 별도 표시하는 거고 여긴 상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 20만에 법인세 6만이 들어가서 계속영업 순이익, 거기에 중단영업이익은 10만 곱하기 30% 3만 해가지고 7만, 이렇게 해서 21만으로 세후 당기수익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상당히 제한적 계정 과목이에요. 계속영업손익에 대해서 세금 효과가 발생할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된 항목에 대한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 기간 내 배분. 당기손익이 아닌 거 OCI도 있고 전기 오류송 손익도 있고 자본거래 손익도 있겠죠. 줄치겠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순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해야 된다. 원본소득이 당기순익이 아니라면 세금 효과도 당기순익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기법인세랑 이연법인세란 말을 하고 있네. 자 보시죠. 입금산입 기타가 됐는데 입금물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당기법인세 부채가 아니라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입금산입 기타만 돼버리면 당기법인세 부채. 즉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면 이연법인세에 대한 기간 내 배분, 당기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면 당기법인세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시죠. 밑에 거부터 할게요. 자본거래 손익이나 법인세 효과 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본거래 손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됐다면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해당 자본 항목에 직접 뭐한다? 가감한다. 상계 후 표시. 그 다음에 여기 기초이익염 수정효과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이게 오류수정이에요.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해당 기초이익염에 직접 가감하여 반영한다. 예, 이익잉여금 생각했으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거래이익 때문에 세금 냈으면 자본거래이익이. 그 다음 마지막 기타 포괄 손익의 법인세 효과 똑같은 얘기 있겠죠. 기타 포괄 언제? 재평가, OCI 금융수평가, 재부재 재파. 자 여기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해당 기타 포괄 손익에서 직접 가감, 그리고 하거나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별도 표시할 수도 있다. 요거는 선택 가능해요. 뭐가 선택 가능하다? 별도 표시도 선택 가능하고 직접 상계도 표시 가능하다. 무슨 말? OCI가 상계 표시할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세금 효과가 중요하다. 보통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세금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세전 금액도 중요하고 세금도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우고 OCI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다라는 계정 과목 꼭 뭐라고 적어줘야 돼?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한 줄이 아니라 몇 줄로 나올 수 있다? 10,000 빼기 3,0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OCI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여러분들이 3장에서 외우신 거예요. 3장. 손익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법인세 효과. 법인세 효과. 여기 있습니다. 법인세 효과. 예.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상계 순액을 표시한다. 하지만 법인세 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해 표시할 수도 있다. 선택 가능하다. 별도 표시 가능하고 상계 표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기타 포괄 평가액에서 직접 표시할 수도 있고 3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별도 표시할 수 있어. 그럼 손익계산서가 개정 과목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개정 과목 2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 장에서 공부한 겁니까? 3-29페이지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장 법인세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여러분 책은 없겠지만 저는 19- 어디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19-35페이지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3장의 29페이지거든요. 그럼 from 3- 아까 몇 페이지였지? 29페이지 3-29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3-19페이지. 요 기초 이익잉여금에 대한 수정효과는 요건 19장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을까요? 얘는 from 어디서 끌고 오는 겁니까? 19장이 아니라 20-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있었죠? 20-45페이지 45페이지고요. 여기가 19-35페이지죠? 2 19-35페이지로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낸 원인 개정 과목에 부담하는 건데 그 세금 효과가 중요한 세금 효과라면 별도 표시하는 거고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아놓은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세금, 오류 수정에 대한 세금, 중단 영업에 대한 세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계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는 게 낫거든요. 단기법인세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읽어드렸고 사례가 뭐예요? 자기주식 처분 손익 줄치겠습니다. 단기손익의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자본거래 이익인 자기주식 처분이익에서 직접 차감할 순액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죠. 직접 상계, 무조건 상계하는 겁니다. 세금 효과를 뭐 한다? 상계 표시 강제예요. 무조건 상계 표시하는 겁니다. 뭐 법인세 비용 이런 개정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5번 보시죠. X1년 초 자기주식을 10만원 취득하였는데 X1년 중에 동자기주식을 12만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X1년도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2만원 있는 거고요. 회계이익은 100만원. 근데 이 회계이익 100만원에 자기 처분이익이 안 들어와 있겠죠. 자본거래 이익이니까. 자기주식에 세무조정사항 넣고 세율은 다 몇 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다라고 되어 있죠. 여태까지 제가 풀었던 이 왁구가 있죠. 자,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얼마?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 2만.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 입금산익 기타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기 처분이익은 입금산익 기타이기 때문에 영구적 조정이고요. 점 찍는 거라고요. 추인 없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과세 수득 금액이 102만원이고 20% 곱해서 20만 4천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미래 이연 법인세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분개하는 겁니까? 1번. 요게 단기 법인세 부채로 가는 거라고. 20만 4천. 하지만 이 단기 법인세 부채를 몽땅 다 어디에 반영할 수 없다? 법인세 비용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단기 법인세 부채 수득 금액을 보시면 위에는 무슨 거래 발생한 거야? 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무슨 거래입니까?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무슨 거래예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회사가 부담한 과세수득 102만 발생 과세수득이 일부는 손익거래고 일부는 자본거래니까 세금도 20만 원은 손익거래 세금이고 4,000원은 자본거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익거래 세금은 20만 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본거래 세금은 얼마? 4,000원.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부담해. 곱하기 몇 프로에서요? 20% 반영해가지고. 몽땅 다 법인세 비용 가는 게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게 이제 세무조정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처리해줄까? 요게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 기타 2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은 자처익이 부담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가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반영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20만 들어가서 80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처분이익은 아예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자기처분이익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어디 안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안 나옵니다. 그냥 세후 자기처분이익 16,000원으로 보고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가 입금이 부담한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입금이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올라갑니다.
이연법인세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거예요. 기타 포괄이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보여드린 거야? 자본거래이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을 보여드린 거고 기타 포괄이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당기손익인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인 법인세 비용으로 기타 포괄손익 법인세 비용으로 별도로 인식하고 기타 포괄손익인 재평가 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평가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별도로 보여주고 싶으면 별도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순액 표시, 상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3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 삼성전자 기타 포괄손익은 아예 그냥 세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되게 중요해요. 기타 포괄세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표시를 해.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삼성전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그냥 손익계산서엔 뭐가 나옵니까?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예 뭐로 나온다? 세후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3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하나은행 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은행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별도 표시가 되고 있지만 법인세 비용으로 기타 포괄손익도 보세요. 기타 포괄손익도 OCI 1번, 2번, 3번에 대한 법인세 효과 OCI 1번, 2번, 3번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효과가 별도 표시가 되는 거야.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기타 포괄손익 세금을 세후 표시 선택하는 거고 하나은행은 별도 표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조심하실 게 기타 포괄손익은 세법에서 배우셔서 알겠지만 이중세무조정인데 입금 기타가 발생하고 입금을 선이 마이너스 유보로 그래서 이연법인세에 대한 기간 내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 당기법인세 부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기 때문에 예제 볼까요? 요 예제들은 다 개념용 예제들입니다. 실전용 예제는 뒤에 객관식 문제 있어요. 이연법인세 기간 내 배분 자산 재평가 A산 취득원가 10만인 토지를 X년도 말에 공정가치인 12만 원으로 재평가하였다. 입금 기타 동시입금에서 마이너스 고 회계액은 얼마다? 100만 원이고 세율은 몇 프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법인세 효과는 줄치지 마세요.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그럼 뭐 상계 표시 법인세 효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분계부터 보시죠. 토지가 12월 30일에 재평가되면서 2만이 증가했고요. 세무조정 여기가 이중 세무조정이에요. 세법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중 세무조정 일단 입금 기타가 얼마가 이루어진다? 2만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동시에 손금 산입 혹은 입금을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얼마가 이루어진다? 2만이라는 금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가세하는 겁니까? 나중에 가세하는 겁니까? 나중에 입금 유보로 추인시키면서 가세하겠다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세법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새인다? 이 모양새가 돼.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은 무슨 거래 결과물이에요? 손익거래의 결과. 빨간색. 무슨 손익거래? NI 손익거래죠. 자, 그리고 토지 재평가액이 있었죠? 입금 기타가 발생하고 적어 놓으시면 돼. 여기는 입금 기타. 또 뭐? 손금 마이너스 유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입금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드렸죠. 이거 무슨 손익거래? OCI 손익거래죠. 그러면은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금액은 순수 단기 과세소득 손익거래밖에 없잖아. 20%. 그럼 4천은요?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플러스 2만 곱하기 20%에서 얼마? 4천원. 그럼 단기법인세 부채는 20만. 이법부채는 얼마? 4천. 개정 과목 보세요.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 단기법인세 부채는 순수 무슨 손익거래밖에 없어? NR 손익거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그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4천. 이렇게 한 다음에 몽땅 다 법인세 비용 20만 4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OCI야. 너 때문에 부담한 세금은 네가 부담해. 곱하기 몇 프로일까요? 여기 지금 곱하기 20%죠. 왜? 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이 단기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으로 넘어가서 이법부채가 발생했거든. 이법부채 적용한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20%는 너가 부담하고 재평가 잉여금 부담하고 나머지를 법인세 비용이 부담하는 모양새 만들어주면 돼. 법인세 비용은 항상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차액으로 부담하는 거라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개념용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물음 1번 풀었고요. 물음 2번. 재무상태표? 그렇지. 손익계산서 봐야지. 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손익계산 모양새. 아, 양가리 1번. 이건 제가 별도로 표시하는 것도 보여드렸구나. 별도로 표시하면 똑같습니다. 개정 과목을 2개를 쓰는 거야. 복사해서 갖다 붙일게요.
칸이 안 맞네. 아, 있어. 칸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우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가 뭐가 있던 거고 재평가 잉여금이 있던 거고 개정 과목은 기타 포괄손익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손익계산서 모양새를 보여드렸죠. 직접 상계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이 순금액 얼마로 나오는 거고 세후금액 16,000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아예 세후 요거는 중요하다라면 세전과 뭐 세금으로 당기순익은 무조건 세전세금 기타 포괄순익은 선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야, 개정가만 한 개 쓰냐 두 개 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뭐 물어보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혹은 세후 OCI가 얼마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뒤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요. 당기법인세 부채도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도 있고 기타 포괄순익 두 개 세후금액은 16,000 당기순익은 100 빼기 20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80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음 3번 요거를 유의하셔야 돼. X 22년도 세율이 몇 프로다? 30% 세율로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왁구를 푸셔야 돼. 물음 1번과 달라진 게 뭐예요? 물음 1번은 모든 세율은 20%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년도 세율이 30%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가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서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아까 이 자리가 20%였거든. 지금 몇 프로가 된 겁니까? 30%. 그럼 당기법인세 부채는 20만 원이지만 입법부채가 얼마예요? 6천. 자, 그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세금, 기타 포괄손익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건데 세율은 20%가 아니라 몇 프로 조금 받는 겁니까? 30% 조금 받는 거라고. 왜? 입법부채가 30%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법인세 부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세금 효과는 몇 프로로? 30%. 기간내 배분해야 당기순익에 대한 세금 효과는 20% 부담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연도 라인은 당기세율로 미래 라인은 미래세율 적용한다는 논리에 따라 배분해 주시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연법인세는 기간내 배분이다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수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OCI 손익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도 있지만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FVOCI 상품 줄 치겠습니다. 당기순익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수의 경우 평가액이 당기순익에 반영돼 있으니까 그냥 이연법인세 부채도 당기순익에 반영하면 돼. 이건 줄칠 필요 없고요. 하지만 기타 포괄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산의 경우 평가액이 기타 포괄순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중세무조정 입금 기타가 들어가고 입금물산이 마이너스 이중 조정한 다음에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부채는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별도 인식하거나 기타 포괄 평가 이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재평가 잉여금과 똑같아요. 이연법인세는 기간내 배분 또 제가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죠.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여기는 OCI 금융資産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 복합 문제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있고 10만 원이 있고 입금 기타 10만 원이 있고 기타 포괄순익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 얼마가 있습니까? 2만 원이 있죠. 입금 기타 2만 원에 입금물산이 마이너스이고 기본적인 세무조정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당기 법인세를 부담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관련 회계 처리까지. 여기 세율 올해 세율은 몇 프로인데? 30%인데 미래 세율은 몇 프로라는 겁니까? 20%. 그러니까 자 추인 스케줄에 대해서는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무조정 보여드리려고 요거부터 했네. 일단 무슨 세무조정이 있죠? 입금 기타가 얼마가 있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입금 기타가 10만 원 있고 요건 이종 세무조정이죠. OCI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동시 세무조정 입금 기타가 2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손금이라고 할까요? 입금물 산입인데 그냥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또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이거는 단기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연 소득,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손익거래, NI 손익, 그 다음에 검은색 자처익은 무슨 손익? 자본거래 손익거래. 그 다음 무슨 손익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네. 기타 포괄 손익, 거래까지. 그럼 니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무조정하겠습니다. 이쪽은 뭐예요? 입금 기타. 자, OCI 이익은요. 입금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금이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입금으로 추인되는 거라고. 그럼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 과세소득 110만 원은 100만 원과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미래 과세소득 얼마 증가하는 거고 2만 증가하는 거고 요거는 올해 세율, 요건 미래 세율. 그럼 이렇게 당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자, 1번. 요거는요. 기초이연법인세가 없으니까
기말이연법인세가 곧 증분이연법인세예요. 다기간이 아니라 1기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럼 1번 단기법인세 부채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2연법인세 부채 4천 갖고 오는 거죠. 요거 1번, 2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럼 몽땅 다 법인세 비용은 아니에요. 차곡차곡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OCI가 부담할 세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2만 곱하기 20% 4천. 이건 OCI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CI에 먼저 우선 상계. 요건 몇 프로짜리 세율로? 요건 지금 세율 몇 프로죠? 20%짜리 세율 반영한 거고, 요거 OCI익은 세율 20% 정도 받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라인이 몇 프로짜리 라인에 있어요? 30%짜리 라인에 있으니까 요건 기간 내 배분 몇 프로짜리? 30% 우선 상계하는 거고, 항상 법인세 배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차액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지금 정확히 세율 몇 프로짜리 먹는 거야? 30% 세율 정도 맞는 걸로 모양새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야?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오답에 얼마가 있을까? 법인세 비용 34만 4천. 그게 오답에 있는 거라고요. 정답은 30만 원.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포함된 문제를 제가 같이 풀 거고요. 먼저 잠깐 이거부터. 보로는 이거는 2차용이니까 보지 마세요.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할 때의 기간 내 배분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혹은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매각될 때의 기간 내 배분이에요. 매각될 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2차 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2차 연습서에 제가 책에 실어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딱 여기까지가 1차형이에요. 기간 내 배분은 1차 년도만.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는 객관식 문제가 객관식 문제 4번과 5번입니다.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보시죠. 실제 1차 시험 문제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 문제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한국 엑슬련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 내용이다. 한국 엑슬련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익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 발생 가능성은 높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다 차감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전기 2월 일시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1차 년도라는 거예요. 기초이용법인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죠? 세율은요? 다 20%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진짜 빨리 풀 수 있는데 세율에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 얼마? 100만 원과 접대비 한도초가 얼마? 3만 원. 103만 원 곱하기 20%예요. 곱하기 점이. 그 답은 세율이 몇 프로죠? 20%죠. 아니구나. 세율이 변경됐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세율이 변경됐으니까 빨리 못 풀어. X1년까지 세율이 몇 프로였는데 30%였는데 그 다음부터 몇 프로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X2년도부터 20%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요거 그냥 여기다 풀어드릴게요. 먼저 법인세 차감 전이익 얼마라고 했죠? 100만.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거래죠? 이거는 NI 손익거래.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 접대비가 부인된 금액 얼마? 3만. 세무조정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손금불산입이죠. 영구적 차이입니다. 손금불산 기타 사유출 00. 손금불산입이긴 하지만 이것도 무슨 손익거래예요? NI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영구적 차이죠. 그럼 세금효과는 법인세 비용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재고평가손실 부인이 있죠? 재고평가손실 부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0원이라는 금액이 평가손실 인식하였다. 그럼 뭐예요?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고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건데 재고평가손실도 무슨 손익에서 발생한 거예요? NI 손익에서 발생한 차이예요. 세무조정입니다. 그 다음 또 세무조정 가봅니다. 이 문제 진국은 이거죠. 금융資産평가손실 25만 원을 기타 포괄 손실로 인식하였다. 동평가손실은 X3년도에 추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중 세무조정으로 뭐가 발생했습니까? OCI 손익에 대한 이중 세무조정 발생했죠. 세무조정은요.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럼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손금산입 기타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입금산입 유보가 되면서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2년 후에 추인되는 거라고요. X3년도에 추인된다라고 문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세무조정 과정에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세무조정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세무조정도 있습니다. 밑으로 타고 내려오면 과세수당 만들어지고 곱하기 30%. 그럼 이거 31만 2천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당기법인세 부채로 가는 거라고. 여기가 1번이죠. 31만 2천. 그리고 기초이연법인세가 없죠.
그럼 뭐밖에 없는 겁니까? 기말 이연법인세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20% 입업자산 2천, 밑으로 내려와서 20% 입업자산 5만. 그럼 순입업자산은 5만 2천. 그럼 우리 뭐 가지고 분개하는 거죠? 변동 가지고 분개하는 거야. 변동. 증감 가지고 분개하는 거라고. 그럼 입업자산의 최초 증가가 얼마가 있는 겁니까? 2번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 이게 몽땅 다 법인세 비용으로 하면 안 돼. 왜? OCI 손실 때문에 세금 효과가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다가 분개 하나만 더 해놓으시면 돼. 이 위에다가 이 회사는 12월 30일 뭐 한 게 있어? FV OCI 자산이다 라고 해서 25만을 없애버리면서 이걸 차변 쪽에 뭐라고 분개한 게 있다라는 겁니까? OCI 손실이다 라고 분개한 게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50원. 요게 12월 30일 분개 요거 이딴 사실 아셔야 돼. 요거 때문에 손금 기타와 손금 불산입 그 다음에 손금 산입 추인 효과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OCI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OCI가 직접 부담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다 뭐였습니까? 기타 포괄이익이 대변 쪽에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기간 내 배분이 손실로 배분되는 거라고. 이건 지금 기타 포괄 손익이 차변 쪽에 있거든요. 기간 내 배분이 대변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반대쪽에 세금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율은요. 세율 조심하셔야 돼. 곱하기 20% 세율을 반영하셔야 돼. 왜? 기타 포괄 손익은 세금을 X1년도 부담하는 게 아니라 X3년도에 부담하게 되고 세율은 몇 프로다? 20%거든요. 그래서 20% 세율 적용해가지고 1번이면 3번 기간 내 배분. 그럼 맨 마지막에 4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항상 법인세 비용은 차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4번 얼마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은 31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 31만이 뭐야? 31만이 요것 때문에 발생한 세금 효과가 31만 원이에요. 네, 어디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파란색 선 위에 이것 때문에 발생한 효과를 요것만 따로 계산해 보시면 요게 31만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야. 제가 검증해 볼까요? 1040 곱하기 0.3 그럼 세금 얼마 내는 겁니까? 31만 2천 내죠. 하지만 그 중에 만 원은 지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만 곱하기 2천. 즉 31만 2천에다가 이게 입업 자산이거든요. 차변적 입자산. 아 그거야. 31만 2천이란 금액 중에 2천은 요 2천은 요거 손금 만 원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 빼버리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1만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입업자산 얼마가 있습니까? 5만이라는 금액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다? OCI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개념입니다. 당법부채가 얼마가 나왔는데 31만 2천이 나왔는데 1번 이 중에 입업자산 아까 저 금액이 뭐였죠?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발생한 입업자산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2천이 있다는 거야. 이게 손익거래. 그러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법비용은 얼마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은 31만 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별도로 4번 입업자산이 또 얼마가 증가한 게 있어요? 5만 증가한 게 있거든. 25만 곱하기 20%. 요거는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OCI 때 발생한 효과니까 OCI랑 직접 상계해 주는 거야. OCI 손실에서 직접 상계하는 모습 5만.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이셔야 돼. 문제가 요구하는 건 손익거래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간 내 배분의 이유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은 손익거래가 부담한다는 논리에 따라 기간 내 배분하라는 거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법인세 비용만 구하기 위함이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 파란색 박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아는 경우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가지고 다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간 내 배분 항상 이렇게 원본 소득을 발생시키고 배분하는 걸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계사 2021년도 역시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죠?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 비용을 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 가지가 나와네. 여러 가지가. 세무조항 보니까 자기축 처분 손익도 있고요. 기타 포괄 평가 손실도 있고 토지 재평가 이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는 겁니까? 법인세율은 다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죠? 단기병 법인세 비용이고요. 전기 2월 일시적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1년 차예요. 그리고 과세 수익에 발생하는 수 없다라는 거니까 손금 산입으로 추인되는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들이 다 차감 가능하다. 연도별 세율은 다 몇 프로 동일하다? 20% 동일하다. 그럼 진짜 빨리 풀 수 있어. 세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과 접대비 한도초가 52만 곱하기 20% 걔가 답이에요. 점이. 그 답은 아는 사람은 바로 몇 번으로 푼다? 104,000 3번으로 풀어요. 3번 맞죠?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요. 지금은 원칙대로 풀어야 되겠죠. 원칙은 뭡니까? 세무조정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법인세비용 차감전익이 얼마가 있다? 50만 원이 있다. 그 다음 접대비부인액 얼마? 2만 원. 뭐라고 적어놓는 겁니까? 손금 불산입이죠. 안 적을게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영구적 차이. 그럼 NI 손익, 법인세비용이 부담하는 거라고. 재고평가 손실이 있었나요? 예, 재고평가 손실 세법상 부인은 5천 원이다. 평가 손실이니까 손불. 손금 불산입. 나중에 뭐로 추인? 손금으로 추인되는 일시적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거래들이 있죠? 자본거래가 있네요. 5만에 취득한 자사주를 3만에 취득한 자사주를 4만에 처분하였다. 입금산입 기타. 자, 그럼 요 입금 기타 요거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자처익이 직접 20% 세율을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이 있네요. 기타 포괄 공정가치 평가 손실 얼마를 기록하였다? 2만을 기록하였다. 평가 손실이죠? 자, 그냥 제가 한 줄로 했어. 어떻게? 원래 여기다가 손금 기타를 적고 손금 불산입 유보를 적은 다음에 나중에 손금 기타 추인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쪽에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기타 포괄 평가 손실 손금과 입금이 곧 손불이죠.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안 한 거라고. 안 하고 여기에다가 뭐만 손금만 적어 놓은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요것 때문에 세금 부담하는 건 나중에 OCR가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 재평가 사업 건설을 위해서 10만에 취득한 토지를 X1만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다? 12만 원이다. 재평가 뭐용? 그럼 뭐? 재평가 이익. 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도 동시에 입금 기타와 손금 기타가 동시에 발생하고 나중에 입금으로 추인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세율 다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칸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0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타고 내려오면 단기법인세 부채 10만 7천 1번 적어주는 거예요. 1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적어주는 겁니까? 변동액. 여기가 1번, 변동액이 2번. 첫 해기 때문에 변동액은 입업자산으로 순금액 제가 적었습니다. 순금액으로 2번. 순금액이란 게 마이너스 2만 5천에 대해서도 입업자산 세율 20%, 2만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입업부채가 발생하는 건데 그냥 순금액으로 마이너스 5천 곱하기 20%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구분한다면 2만 5천에 대한 입업자산과 2만 원에 대한 입업부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문제가 요구하는 건 손익만 물어보는 거니까 계정값은 그냥 제가 한 개만 적었습니다. 상기없고 만족하는 거로 봐가지고요. 자, 그럼 1번과 2번 이게 기간간 배분이거든요. 그리고 기간 내 배분 조심하셔야 돼. 위치 조심하셔야 돼. 일단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대변 쪽에 10,000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금은 차변 쪽에 1번, 2번, 3번. 색깔을 바꿀까요? 3번. 자처이익이 대변 쪽에 있으니까 자처이익에 대한 세금은 자처이익이 부담하는 거예요. 또 재평가 이익이 대변 쪽에 있죠. 2만 원이. 그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직접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이 차변 쪽에 2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금은 대변 쪽에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이 직접 부담하는 거라고요. 이게 다 지금 이게 원본을 적어놓으면 더 좋긴 해. 이렇게 내려오고 파란색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 의미가 뭐예요? 이 검은색 선이 끝나는 곳에 뭐가 있는 거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10,000원이 있는 거고 파란색이 끝나는 거 마지막에 뭐가 있는 겁니까?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2만 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끝나는 곳에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 평가 손실 얼마가 있는 겁니까? 2만 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니들이 부담해라고 해서 4천. 그럼 맨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법인세비용은 뭐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항상 차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만 4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만 4천. 아까 제가 빨리 풀었었죠? 어차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와 기타 포괄 손익거래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손익이 부담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비용 영향이 없어. 그래서 법인세비용 영향이 있는 건 이 세무정상들 중에 단기 손익을 건드린 세무정상만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 배분에게 제가 강의 다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대부분 회계 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법 지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세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요. 기간간 배분, 유보소득에 대한 기간간 배분과 그 다음에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과 기타 포괄 손익거래에서 기타 처분된 손익에 대한 기간 내 배분 논리를 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간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이 합쳐 있는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긴 해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긴 하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상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세법 딱 공부하고 시험 보기 한 객관적인 거
객관식 공부하면서 하시더라도 뭐 충분한 상관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